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도쿄의 JP뉴스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은행이 이 추가 금융 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빼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29일 마이너스 금리부의 양적, 질적 완화의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마이너스 정책의 골자는 당좌 개정 중 일부에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은행에 저금을 하면 0.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마이너스 정책은 거꾸로 0.1%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네. 현재 일본은행의 현 예금액은 403조 엔으로 시장 경제가 정체될 만큼 원활하게 회전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마이너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시중의 통화량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경기를 강도 높게 부양해보자. 이런 의지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 내려진 건가요? 네, 우선 아베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아베노믹스의 경기 부양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일본 언론은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아베 정부와 일본은행은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조짐이 확연하게 드러나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마침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에 해외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 마이너스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게 좀 낯선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현지의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본 언론이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워낙 장기간 계속된 데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또한 기존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당좌 예금, 증가분에 한정돼 실시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번에 발표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시행 초기에는 뭐 이렇게 이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군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베노믹스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는 거는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일본 금리가 0.1%일 정도로 기본적으로도 워낙 낮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엔화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 그 속도를 저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필요하다면 이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축에 집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 이자가 뭐 제로 금리까지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면 물론 저희가 전에 듣기로 은행 간 거래 외에 개인들의 예금에서는 뭐 수수료를 떼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럼 저축률 같은 게 좀 떨어질까요?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인데요.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지방자치제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 주민들에게 각각 2만 엔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나눠줬거든요. 네네. 왜 그러느냐면 일본 국민성이 현금으로 주면 다시 저금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바꿔줬는데요. 쓰라고 뿌린 걸 테니까요. 그렇죠. 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극단의 처방을 내린 겁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은행에 저금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네, 정말 이 개인들의 저축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저축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왔던 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 담당상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대단히 시끄러웠는데요. 주간 문춘에서
일본 말로 와이로라고 그러죠. 술의 네. 부정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마리 전 경제재생 담당상과 비서가 공기관 유알과 지방의 건설 지바현의 건설업자로부터 1,200만 엔에 해당하는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리 중의원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베노믹스 정책을 주도해온 정치인인데요. 때문에 아베 정부로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교섭과 체결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대단히 큰 타격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이러라고 얘기하시니까 저 젊을 때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촌지라고 지금 이제 순화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럼 아마리가 전격 퇴진을 했는데 올여름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요? 대단히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 국민들의 정서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단돈 몇십만 엔을 용돈이나 정치 자금으로 받아도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네. 때문에 오는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이끄는 자민당이 과연 얼마만큼 의석수를 차지할지 아마리 중의원의 수뢰 의혹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격 사퇴하긴 했지만 워낙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만큼 전격적인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한번 이 참여연 선거를 지켜봐야 그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JP 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